이번 주에는 심장 판막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심장 판막은 심장의 방길이 한쪽 방향으로 혈류가 흐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의 장애가 생기는 판막 질환은 혈류가 막히거나 역류가 있을 때 또는 두 가지 모두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우선 심장 판막에 관해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판막은 혈액을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 그랬죠. 그래서 판막은 각 방에 서로 압력 차이에 의해서 개폐가 결정됩니다. 흔히 말하는 심장 판막의 질환은 판막이 열고 닫히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심장에 4개의 방이 있듯이 판막에도 4개의 판막이 있으며 구조나 위치에 따라서 방실 판막과 반월 판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실 판막은 이천판과 삼천판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천판은 자심방과 자심실 사이에 있는 2개의 컵스로 되어 있고,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는 3개의 컵으로 되어 있는 삼천판이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에서 보면 마이트럴 밸브죠. LA와 LV 사이는 마이트럴 밸브와 여기는 라이트 하트의 RA와 RV 사이에 있는 삼천판이에요. 트리커스피드인데 요 두 개가 같이 움직이지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삼천판이 이천판보다 애널루스가 더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방실 판막은 심방과 심실의 사이에 있어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고, 반월 판막은 심실과 대혈관 사이에 있는 판막입니다. 수축기 때 심실이 압력이 높아지면 열리고 이완기 때 닫힙니다. 그래서 반월 판막에는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은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3개의 컵스로 되어 있고, NCC는 RCC와 이 LCC는 관상동맥과 연결되어 있고 NCC는 관상동맥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동맥 판막은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있는 3개의 컵으로 된 판막이고, 수축기 때 당연히 폐동맥 판막이 열려서 이 우심실에 있던 혈액이 폐동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완기 때는 닫혀서 이 역류를 방지를 하는 겁니다. 이완기 때 제대로 닫히지 못하면 역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게 판막입니다. 대동맥 판막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요거는 파라스테날 롱 엑시스 뷰죠. 여기서 마이트럴 밸브가 닫혔을 때 여기 아우트 밸브가 열리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파라스테날 숏 엑시스에는 3개의 컵이 이렇게 닫혔을 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열렸을 때는 여기 벽에 거의 다 붙일 정도로 활짝 열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실습했던 화이브 챔버죠. 화이브 챔버에서도 여기 마이트럴 밸브와 여기 아오틱 밸브가 보이죠. 그래서 아오틱 밸브에 여기 이 나가는 혈류도 볼 수 있고, 열리고 닫히고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정상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시 폐동맥 판막을 평가하는 방법은 주로 파라스테날 숏 엑시스 뷰를 이용하여 판막의 구조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스테날 숏 엑시스 뷰에서 여기가 대동맥 판이죠. 대동맥 판이 이렇게 숏 엑시스로 보이는 위치에서 프루브를 더 머리 방향으로 상 쪽으로 이 프루브를 각도를 기울이면 여기 우심실 유출로가 나오죠.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가는 우심실 우출로가 나오면서 수축기 때 열리고 이완기 때 닫히는 폐동맥 판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폐동맥이고 여기가 폐동맥 판막이죠. 그리고 여기는 대동맥 판막, 그리고 여기는 우심실이기 때문에 삼천판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칼라 플로우를 우리가 칼라 도플러를 이용해서 이 플로우가 우심실 유출로를 지나서 폐동맥으로 잘 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역류가 있으면 이
다른 방향으로 거꾸로 가는 방향의 혈류가 보이겠죠. 이거는 정상적인 정방향으로 가는 혈류의 패턴입니다. 혈액을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판막 질환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판막이 좁아지거나 단단해져서 완전히 열리지 못하는 협착증과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못하여 혈액이 역방향으로 새어나오는 역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막 질환은 심장이 불필요한 과부하를 받게 하여 결국은 심부전이나 심방세동, 부정맥, 그리고 혈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이러한 판막 질환을 진단하고 중증도를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입니다. 초음파에서의 판막 질환의 평가는 주로 도플러 기술을 이용하여 혈류의 속도나 시간과 방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도플러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판막을 지나가는 혈류의 압력차나 혈류량을 도플러 데이터에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판막 질환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계산과 용적, 혈류량 평가하는 원칙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처음은 어렵게 느껴지므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 바랍니다. 우선 압력차를 산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인 베르노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하게 협착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판막의 협착에 있어서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혈류 속도가 정상보다 높아지는데 베르노이 방정식은 유체가 흐르는 시스템에서 유체의 속도와 압력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유체의 속도는 혈류의 속도죠. 혈류가 흐르는 속도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유체가, 그러니까 혈액이죠. 혈액이 좁은 통로를 지날 때 속도가 빨라지므로 압력이 높아지고, 통로가 넓어질 때는 속도가 느려지므로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심장 판막 협착증의 경우는 이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빠르고 압력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혈액이 좁아진 판막을 통과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이 베르노이 방정식은 이 속도 변화를 이용하여서 협착 전후의 압력차를 기계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은 이 공식에 맞춰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고치 피크 벨로시티를 Vmax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정을 해주면 기계가 알아서 이 베르노이 방정식에 계산을 해서 이렇게 압력이 계산이 됩니다. 그 화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막을 가로지르는 압력차를 산정하는 베르노이 공식을 이렇게 연속파 도플러로 사용하여서 이 최고 속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연속파 CW를 이거는 아우디 밸브의 스테노시스인데 여기 지나가는 최고 속도를 재는 거죠. CW를 실행을 하면 이런 파형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기계에서 이렇게 파형을 최고 속도를 트레이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최고 속도가 나오고 기계에서 아까 그 공식대로 대입을 해서 여기 압력이 최고의 압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최고의 압력 차를 계산을 해서 이거대로 중증도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동맥판 협착증이나 승모판 협착증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이기도 하고 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압력차를 산정하여 협착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인 용적과 혈류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협착된 판막 면적을 산정하는 연속성 공식이 있는데 기본 원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협착이 있는 판막을 기준으로 판막 이전의 특정 지점을 지나는 혈류량과 협착된 판막 부위를 지나는 혈류량이 같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공식은 주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목표는 협착된 판막 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의 측정값을 구하는데 대동맥판을 예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파라스테날 롱 XSV에서 이 자심실 유출로의 직경을 구합니다. 다이아메터를 구하고 그리고 에이피컬 5 챔버에서 여기 자심실 유출로 있죠. 대동맥으로 나가는 자심실 유출로에 샘플 볼륨을 위치시켜서 PW를 실행을 합니다. 반드시 PW를 시행을 하는 이유는 샘플 볼륨이 위치한 이 자심실 유출로의 속도를 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PW를 실행을 해서 속도를 재주고 그리고 파이브 챔버에서 커서를 옮겨서 여기 대동맥 판에 CW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대동맥 판을 지나가는 최고의 혈류 속도가 이렇게 재지겠죠. 그럼 트레이스에서 대동맥 판을 지나가는 최고의 이 혈류 속도를 재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측정 값으로 기계가 연속성 공식에 대입을 하여 자동으로 대동맥 판막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VA가 1.0보다 작을 때는 중증 대동맥판 협착으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판막에 역류가 있는 부위의 혈류량과 혈류 속도를 평가하여 역류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인 ERO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흔히 피사라고 하는데 피사는 판막에 역류가 있는 바로 제일 가까운 쪽에 형성된 혈류의 가속 현상을 이용하여 EROA를 구하는 원리입니다. 즉 피사 방법은 판막 역류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혈액이 빨려 들어가기 직전에 혈류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갈 때 구멍에 가까울수록 물이 흐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물이 구멍으로 빨려 들어갈 때 이 등소면은 좁은 구멍 쪽으로 물이 3차원 쪽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반구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반구 형태가 잘 보이게 칼라바를 조정해서 심초음파 화면에서 일시적으로 지정한 속도를 넘어서는 곳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라고 기계에 명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칼라바의 리퀘스트 리밋은 보통 20에서 40cm/s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형성된 방구의 반경을 측정하고 역류된 혈류 방향대로 CW를 실행해서 최고 역류량 속도를 재면 기계가 자동으로 공식에 대입하여 EROA를 계산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측정 방법들은 다음 역류가 있는 판막 질환 평가할 때 적응하면서 다시 자세히 언급을 할 겁니다. 4개의 판막 중 가장 먼저 대동맥 판막의 정상 심초음파 영상과 대동맥 질환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중증도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대동맥판을 확인할 수 있는 뷰는 여러 가지에서 확인을 하는데 여기 파라스테나 숏 엑시스에서는 3개의 컵이 다 잘 보입니다. 이거는 닫힌 모양이죠. 이항기 때 닫히고 그리고 수축기에는 이 벽에 가깝게 다 열리도록 이렇게 수축기 때 활짝 열려서 LV에서 있는 혈액이 아orta로 나갈 때 이렇게 활짝 열려야 정상이고 그리고 파라스테날 롱 XSV에서도 아우트 밸브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밸브에 어떤 석회나 이런 게 없이 깨끗한지 그리고 닫혔을 때 완전히 닫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렸을 때는 수축기에 열려서 LV가 이렇게 아orta로
나가는 혈류가 원활하게 활짝 열려야 정상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에피컬 5 챔버입니다. 아우티 밸브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 에이피컬 뷰에서는 5 챔버는 5 챔버를 보는 가장 큰 목적은 아우틱 밸브로 나가는 혈류가 정상 혈류인지 아니면 역류 혈류가 혹시나 있는지 아니면 좁아져서 스테노시스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뷰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는 정상 대동매판의 2D 영상을 봤고 이번엔 대동매판의 정상 M모드와 CW를 보겠습니다. 정상 대동매판의 M모드는 이완기 때 이렇게 잘 닫히고 이게 이완기 때죠. 이렇게 직선으로 잘 닫히고 그리고 수축기 때 이렇게 RCC와 NCC가 이렇게 활짝 열려서 벽에 가깝게 니플렛이 붙을 정도로 활짝 열리는 게 정상 M모드 영상입니다. 그리고 CW는 최고 속도를 재는데 이 대동매판을 지나는 최고의 속도가 1.7m/s를 넘어서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최고 압력차는 10을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동매판이 좁아져 있거나 그러면 혈류 속도나 압력이 크기 때문에 CW에서 이렇게 1.7m/s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떤 질환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인 경우는 1.7m/s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대동맥 판막의 질환은 크게 판막이 좁아진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못하여 혈액이 역방향으로 새어나오는 역류가 있습니다. 먼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착증은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류를 방해하는 질환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판막의 퇴행성, 석회화성 대동맥 협착증인데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합니다. 또 누마티스 열에 의해 심장판막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판막첨과 판막륜이 섬유화와 유착이 되어 좁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개의 판엽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대동맥 판막이 선천적인 이상으로 두 개의 판엽으로 이루어진 이엽성 대동맥 판막은 석회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협착증을 유발합니다. 협착증이 있는 경우 판막점의 가장자리는 서로 유착되어 움직이지 않고 중앙 부위만 볼록하게 튀어나와 돔처럼 또는 낙하산 모양으로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시 2D로 봤을 때 대동맥판이 비유되어 있고 판막의 판구 면적이 작아져서 수축기 때 잘 안 열리고 판륜의 경직으로 가운데만 올라가는 돔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좌심실은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동맥 협착은 대동맥으로 혈액이 원활히 가지 못하여 좌심실압이 증가하고 좌심실이 확장되고 비대해져서 수축력이 감소하는 좌심실 부전으로 빠집니다. 좌심실 부전으로 인해 좌심방이 확장되어 심방세동 등을 일으키고 폐우열이나 폐부종으로 가는 심각한 단계가 됩니다. 또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등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이러한 기전으로 흉통과 호흡곤란 등이 생기고 심각한 경우 실신에 빠집니다. 자, 이 영상은 파라스테날 롱 XSV에서 아우티 밸브를 2D로 본 것입니다. 이쪽에 왼쪽에 있는 영상은 아우티 밸브가 정상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죠. 그리고 이 리플렛이 깨끗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상을 보면 이 아우디 밸브가 잘 열리고 닫히고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아우디 밸브가 하얗게 지저분하게 석회화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안 열리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열렸을 때는 이
이 영상처럼 열렸을 때는 거의 벽에 달라붙을 정도로 활짝 열려야 되는데 거의 열림이 없어요. 그쵸? 스테노시스가 심한 단계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영상에서도 보면 이쪽이 노말하죠. 노말한 건데 쇼드 엑시스로 본 건데 닫혔을 때 3개의 판엽이 보이고 열렸을 때는 3개의 판엽이 여기 대동맥 판막의 벽에 거의 다 이렇게 달라붙을 정도로 판막이 활짝 열려야 정상인데 여기 오른쪽 영상을 보면 막 지저분하게 석회화가 돼 있죠. 이거는 이 리플렛이 비유돼 있어요. 석회화돼 있고 비유돼 있고 여기 요만큼이 판구 면적입니다. 요만큼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다 이만큼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판구 면적을 아까 우리 공식에 의해서 대입을 해서 판구 면적을 구하는 건데 요거는 거의 12여 단계 중증 이 대동맥판 협착 정도입니다. 또한 대동맥판에 협착이 있을 경우 칼라 도플러를 이용해 봤을 때 여기는 정상이죠. LV에서 아우타로 나가는 정상적인 혈류가 보입니다. 그런데 스테노스가 심하면 혈액이 잘 좁아져 있는 곳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혈류 속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칼라 알리아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막 섞인 것처럼 이렇게 엘리어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혈류랑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이 최고 속도가 아까 속도가 높아서 이렇게 컬러 엘리어싱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 CW를 실행을 하면 여기다 이렇게 CW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속도를 재보면 이렇게 높은 속도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이 CW를 해서 최고 속도가 1.7m/s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거의 4m/s가 이 근접하죠. 그러니까 속도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스테노시스가 심할수록 이 혈류 속도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협착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베르노이 공식을 이용하여 판막의 압력차를 산정하는 방식인데 에이피컬 5 챔버에서 CW를 사용하여 협착 부위의 최고 수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LV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류이기 때문에 여기 베이스 라인의 아래쪽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최고 속도를 이렇게 이 스펙트럼에 따라서 트레이스를 해주면 여기 최고 속도가 나오고 최고 속도를 나온 값으로 이 기계가 베르노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여기 압력이 나오는 겁니다. 압력차가 나오죠. 여기 보면 34로 나오죠.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 속도를 이용한 압력차는 대동맥 협착증의 정도를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하는데 최고 속도가 이렇게 4m/s를 넘어서 압력차가 64를 넘으면 협착 정도가 가장 심한 단계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한 협착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다음 방법은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연속성 공식을 이용하여 면적을 구하는 방법인데 우선 파라스테날 롱 SSV에서 자심실의 직경을 구하는 거죠. 여기 보면 파라스테날 롱 SS에서 여기가 자심실 유출로예요. 여기 직경을 구하고 그리고 이 에이피컬 5 챔버에서 자심실 유출로의 중앙에 샘플 볼륨을 위치시키고 PW를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샘플 볼륨 위치시킨 위치에 최고 속도를 잴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자심실 유출로는 PW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 속도를 재기 위해서 5 챔버에서 샘플 여기 CW를 이 대동맥 판막이 지나가는 위치에 CW를 실행을 하면 여기에 지나가는 최고 속도가 이렇게 CW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파라미터가 AVA를 이 기계가 계산을 해서 AVA가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이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를
이 면적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는데 1.0보다 작게 나오면 심한 협착 정도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파라스테나 숏 엑시스 뷰에서 2D 이미지를 이렇게 줌한 다음에 대동매판을 줌을 하고 영상을 찍은 다음에 수축기 정지 영상으로 가서 판막 면적을 수축기 때 열리죠. 이 면적을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트레이스에서 열리는 모양을 그려서 이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면적을 구한 것과 전 슬라이드에서 구한 AVA 값이 같은 값이 나오는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증도 평가하는 그 지표는 같습니다. 앞에 전 슬라이드랑. 그래서 이 AVA가 1.0 이하일 때는 심한 협착 정도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우틱 스테노시스는 이제 설명을 다 했고 이제 리거지테이션으로 가겠습니다. 대동매판 역류증이란 좌심실이 이완하는 시기에 대동매 판막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완전히 닫히지 못하여 대동맥에 있던 혈액이 좌심실로 역류하는 심장 판막 질환입니다. 원인은 판막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경우와 대동맥 기시부에 원인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판막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경우는 선천성 이업성 대동맥 판막이라고 가장 흔한 선천성 원인이에요.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판막점이 충분히 닫히지 못하고 기능 부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간염성 심내막염은 세균 간염으로 인해 판막점이 파괴되거나 찢어지는 경우 급성 AR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열은 이 판막점이 수축하고 변형되어 닫히는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대동맥 기시부의 이상으로 AR이 생기는 경우는 고혈압이나 말판 증후군, 대동맥, 박리 등으로 인해 대동맥 근부, 그러니까 판막이 붙어있는 대동맥의 시작 부위죠. 이게 확장이 돼서 판막점이 서로 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확장이 되면 멀어지겠죠. 그래서 벌어지면서 역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대동매판 역류는 좌심실이 심장 박동 시 전신에서 돌아온 정상 혈액뿐만 아니라 역류된 혈액까지 추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용적 과부하가 생기고 좌심실 확장 및 비대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장시간 지속되면 결국 좌심실 부전으로 이어지고 또한 좌심실 부전은 좌심방압 상승을 야기하고 우측 심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역류의 중증도 평가 방법에는 역류제트가 판구를 지난 후 가장 좁아진 부위의 너비를 측정하는 베나 컨트랙타와 EROA의 면적을 구하여 평가하는데 앞에 설명한 피사 방법을 이용하여 역류 구멍의 크기를 파악합니다. EROA를 구한 값에 역류 VTI를 곱하면 한 번의 박동 동안에 역류되는 혈액의 양을 측정하는 역류의 용적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역류 혈류 압력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시간을 측정하는 압력 반검기인 PHT 측정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짧을수록 역류가 심하여 압력이 빨리 균형을 이룸을 의미합니다. 뒤에 슬라이드에서 하나하나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류 방법인 베나 컨트랙타를 재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나 컨트랙타는 판막 역류 혈류에서 가장 좁아지는 목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방법은 반드시 파라스테날 롱 엑시스 뷰를 이용하여 대동맥 판막과 좌심실 유출로를 명확하게 시각합니다. 여기 보면 역류잭이 보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컬러 도플러를 켜서 좌심실 이항기에 여기 이 대동맥에서 좌심실로 뒤로 빠지는 역류 제트를 확인을 합니다.
역류제트가 가장 좁아지는 목 부분을 이 베나 컨트랙타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가장 좁아지는 목 부분이죠. 여기 가장 좁아져 있죠. 그래서 요 부위는 칼라의 신호가 가장 균일하고 좁게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좁은 부위에 이 폭을 재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너비의 센티미터에 따라서 마일드인지 모더레이트인지 시비어인지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역류가 심할수록 이 베나 컨트라타의 너비는 커집니다. 그래서 이 0.6cm 이상일 때는 우리가 시비어하다, 심한 역류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측정이 간단하고 빨라서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역류 평가 방법 중 두 번째는 피사를 이용하여 역류구 면적인 EROA를 구하는 건데, 방법은 파이브 챔버에서 칼라를 확인하여 역류제트에 이렇게 줌을 한 다음에 칼라바를 정방향인 파란색이 잘 보이게 빨간색의 리퀘스트 리밋을 이렇게 낮춰주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면 여기 화면이 작아서 좀 더 크게 확대를 한 거예요. 엘리어싱 벨로시티가 33.5cm/s로 이렇게 낮춰졌죠. 그쵸? 그래서 위로 더 올려서 빨간색의 엘리어싱 벨로시티를 낮춘 겁니다. 그러면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방구 형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구 형태의 반지름을 측정을 한 겁니다. 역류된 양은 반구의 반지름과 엘리어싱의 속도를 여기 공식에 요거죠. 요거에 대입해서 역류된 양을 구할 수가 있는데 EROA는 이것만으로는 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 5 첨버에서 대동매판을 지나가는 여기 최고 속도를 CW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면 역류된 거니까 베이스라인의 위쪽에 파형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파형을 트레이스하면 최고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EROA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한 이 역류된 양에서 최고 속도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EROA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공식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기계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다 계산해서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Vmax도 나오고, 그리고 EROA가 0.15도 나오죠. 이렇게 다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를 요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0.15가 나왔으니까 모더레이트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역류된 용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 슬라이드에서 EROA를 구했죠. 이거 같은 환자인데 EROA를 구한 값에 최고 속도인 여기 트레이스 한다 그랬어요. CW에 이 트레이스를 하면 VTI가 나오는데 VTI를 곱해주면 역류된 용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CW로 우리가 트레이스를 해주면 여기 EROA도 나오고, 그리고 VTI도 나오죠. 218 그리고 0.15, 그러니까 0.15에서 218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볼륨이 33ml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 용적은 33ml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일드한지 모더레이트한지 시비어한지 이 방법도 같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아까 모더레이트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니까 모더레이트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더레이트인지 시비어인지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AR을 평가하는 마지막 방법은 압력 반감기입니다. 압력 반감기는 이항기 동안 아오타와 LV의 압력차가 최대인 지점부터 반으로 감소할 때까지 시간으로 디셀레이션 슬로프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파이브 챔버에서
대동맥에 역류가 있는 혈류잭에 시터블을 실행을 하면 베이스라인의 위쪽에 이런 파형들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여기 디셀레이션 슬로프를 그려주면 기계가 알아서 반감기를, 압력 반감기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심한 AR이 있을 때는 이게 역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PHT는 짧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경미한 AR이 있을 때는 역류 속도가 감소가 완만하게 되고 PHT는 길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할수록 심한 AR이 있다고 슬로프가 급하게 경사가 질수록 이 심한 AR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도플러 시간에 배웠지만 이렇게 하얀 점들이 빼곡하게 있다는 것은 역류된 혈류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하얀 점들이 군데군데 비어서 약간 흐릿하게 회색으로 나오면 역류량이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 점들이 빼곡하게 하얄수록 역류된 양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PHT 시간으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짧을수록 심한 AR을 시사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대동맥 질환인 협착과 역류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한 번 들어서는 어려운 내용이니 반복해서 두세 번 강의를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